교수님에 대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작년에 복합재료 학술지 학회지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그런 논문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이런 예가 조금 많이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을 받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논문을 많은 연구자가 보고 인용하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좀 뭐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그렇게 된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많은 인연들을 기록한 거는 컴포지트 파티기라는 그런 그 SCI 저널인데요. 네. 이 저널에다가 투고를 해가지고 그 논문이 많이 인용됐다고 그 작년에 뭐 서티피케이트를 주겠다고 제 지도교수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티피케이트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말하나 그랬는데 감사장이더라고요. 한국말로 네. 표현을 하면은. 근데 그렇게 이 논문이 많이 인용되거나 사실상 연구가 훌륭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이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그 논문은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연구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카본 나노튜브라는 게 다소 생소하고 이제 일부 연구글에서만 사용하던 그런 물질이었고 그 재료를 이용해서 대부분들은 재료의 강도를 높이는 연구를 했었는데 저는 이 탄소 나노튜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질들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힘이라든가 변형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나 또는 이게 인공 근육으로 개발되는 거, 인공 근육은 뭐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를 제가 이제 잠깐 좀 바꿔서 했습니다만 그런 즉 트랜스듀서로 사용하면은 그 좋은 성질이 있다는 거를 이 컴포지트 파트 B 그쪽 저널에다가 소개를 했었죠. 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연구의 우수성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그 고전 중에서 홍길동전이라든가 구운몽 같은 이런 작품들을 많이 읽는데 그게 작품성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든가 그래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 논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아마 제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어떤 그 재료를 소개하는 그런 인트로덕션이라는 것을 먼저 냈었고 인트로덕션 to 카본 나노 튜브 스마트 머티리얼이라 그래가지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분은 마치 처음 봐야 될 것처럼 그렇게 제목을 땄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연구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련된 연구자분들이 이 어떤 역사적인 의의 때문에 내용보다는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이 논문은 뭘 연구를 했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카본 나노튜브라는 그런 재료들이 일반 연구자들한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주로 이제 그 공학 분야에서 연구는 이 카본 나노튜브라는 거를 다른 재료하고 섞어가지고 복합재료화 시키는데 주로 비유를 하자면은 다른 재료하고 섞어가지고 좀 더 튼튼한 재료를 만들자 그런 쪽이 주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착안했었냐면은 튼튼한 것뿐만 아니라 똑똑하게 만들자. 그래서 스마트 머티리얼이라는 걸 했었고 이 스마트 머티리얼을 어디다가 쓰면 되는가 그 응용 분야로 이제 힘이라든가 어떤 변형률을 재는 데 쓰면은 기존의 다른 그 탄소 재료보다도 좋은 성능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보였기 때문에 연구가 어떻게 좀 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참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된 건가요? 네, 그거는 좀 우연찮은 교였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한 랩은 앞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항공기 기체의 어떤 그 이상을 감지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실이었는데 즉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실이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앞전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떠한 여러 가지 좋은 특성도 있지만 어떠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냐면은 무겁고 잘 깨집니다. 세라믹으로 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깨지는 성질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센서로서 그런 성질로서 이제 그 카본 나노튜브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 지도 교수께서는 기대를 하셨는지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만은 검은색 젤을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때 어떤 건가요? 탄소 나노튜브라는 거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싱글월 카본 나노튜브인데 생산량도 적었고 그다음 아무 데서나 구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이제 제 손까지도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거를 저한테 주면서 이제 뭘 만들어 보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카본 나노튜브가 어디다가 쓸 수 있는가 많은 그 물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본 나노튜브가 그때 제 눈에 띄었던 게 인공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을 된다는 걸 보고서 이제 그 인공 근육 연구를 이제 쫓아서 해서 비슷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서는 이 인공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인공 근육을 만드는 거나 센서를 만드는 거나.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앞전체와 같이 어떤 그런 센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앞전체 실험에다가 붙여서 음향 방출 기법을 이용하는 고장 진단 기술을 연구를 하는 거였는데 그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런 응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실망은 했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변형을 주니까 이게 변형에 따라 가지고 얘의 전기적인 그 성질, 그러니까 저항이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 성질을 분석을 해봤는데 선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즉 어떤 결과였냐면은 변형이라든가 힘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얘의 전기적인 특성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선형적으로 전기적인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센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의 성질을 다른 그 기존의 이제 탄소 재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탄소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감도도 좋고 선형성도 좋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내용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던 제 지도 교수께서 마침 이제 그 컴포짓 이 학술지로부터 그 인바이티드 페이퍼의 어떤 그 제안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저한테 한번 써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쓴 게 뜻하지 않게 많이 그렇게 인용되는 그런 예가 된 것 같습니다. 나노 분야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나노 분야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차세대 소재로 그래핀의 다양한 성질 때문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나노 분야가 좀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연구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그 그래핀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아침 인터뷰를 오신 어저께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전북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탄소를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의 어떤 한 핵심 축으로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네.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 탄소 기술의 핵심에는 나노 탄소 재료 중 아까 언급하신 얼마 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의 대상이 됐던 그래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네, 제가 보건대는 이 향후 이제 이 나노 연구들은 나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우수한 재료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연구하는 것은 어떤 기초적인 연구입니다. 네. 그런 이런 기초적인 연구하고 응용 연구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핵심은 기초 연구지만은 기초 연구만 돼서는 뭔가 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응용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응용 연구를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좀 이렇게 제 소견을 좀 걱정되는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초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성이라는 것 때문에 다소 환상적으로 응용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좋은 연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잘 양립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응용 쪽의 연구 사람들하고 기초 연구의 사람들이 서로 활발하게 서로 연구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알고 있는 장점과 모르는 점은 서로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어야 될 거고, 앞으로 연구들은 그와 같이 지금 융합의 추세에도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연구들이 진행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연구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에서도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이 향후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나노 재료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을 때는 제가 트랜스듀서를 연구한다고 했었는데, 처음은 트랜스듀서라는 것은 센서하고 액추에이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액추에이터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이제 로봇의 엔지니어였는데 로봇을 사실 개발하다가 보면 느낀 게 우리나라가 로봇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로봇의 정작 핵심은 로봇의 핵심이 되는 센서나 액추에이터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련된 연구에 이
탄소 나노질의 우수성을 접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근한 게 액추에이터였는데 굉장히 이쪽 분야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눈을 돌려본 게 센서였는데, 센서도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우수한 센서 성능을 이제 찾아내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이제 계속적으로는 액추에이터는 어려워서 솔직히 센서 쪽으로만 가는데, 이 센서에 저는 궁극적인 목표를 인간과 유사한 그런 우수한 감각기관을 가진 인공 감각기관을 네.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감각기관의 응용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그 구조물에 적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로봇과 같은 그런 그 빨리빨리 동작해야 되는 그런 고급 기계에 적용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말하면 어떤 그 동력학적인 분야고, 그건 로봇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조물의 고장 진단, 이건 다소 정력학적인 분야가 되는데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정력학적인 성질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이 구조물들한테 인공 감각을 부여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들도 우리가 분명히 운행을 하면서 아니면 이용을 하면서 외부의 어떤 힘을 받거나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손상을 받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이 구조물이 알아가지고 그걸 알려준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효과적으로 이 구조물이 망가지거나 뭐 큰 어떤 고장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기술, 안전진단 쪽으로 관련된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기술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예전에 로봇 연구를 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애정이 계속 그 미련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로봇들은 이제 여러 분야의 기술이 많이 있지만은,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로봇 기술 중에 어떤 그 바틀렉 중에 한 부분이 로봇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거나 인공지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서가 부족합니다. 그런 센서 기술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공 감각입니다. 네. 즉 현재 이제 그 로봇들이 다양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면 로봇의 어떤 그 핑거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핑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간의 손만큼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러려면 감각기관이 필요한데, 이런 감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좋은 센서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많은 그룹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성과는 못 냅니다. 네. 뭐 저도 제 연구가 그쪽에 가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조금이나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높은 그 감도를 지닌 그런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적용시켜보고자 하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제 연구의 희망이고 또 다른 축입니다. 우리 나노 분야나 이 기계 쪽, 이쪽 분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후학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그리고 또 따뜻한 충고, 어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참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처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대신 이제 제 주변에 잘하는 분들을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자기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옹골차게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세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얼마 전에 일본에서 LED 기술하고 관련돼 가지고 노벨상 수상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어떤 그런 그분들이 후학한테 해주시는 말씀도 역시 한우물을 꾸준히 봤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그런 결실을 얻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참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말을 인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노 분야든가 요즘 모든 기술 분야는 일단 융합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즉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미 자기가 공부하는 그런 분야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공학의 동력학 제어 부문인데, 이쪽으로 관련돼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수행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거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주위에 관심을 돌려보면은 아직까지도 틈새 쪽에서 이런 이론을 필요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융합이 한층 더 이제 돋보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융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융합의 정신은 내가 관심을 늘 열어놓고서,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로서 늘 열어놓고
자기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 공동으로 공유하면서 관심을 공유하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뿐만 아니라 남도 존중하면서 남들한테도 관심을 보이면서 같이 열린 자세로서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같이 그 겸비해서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